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채권 곡선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행보가 현재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커브, 이거 채권 커브입니다. 활용한 새로운 경기 침체 전망이 나왔고 6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권 커브를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이게 50%가 넘어간 게 작년 12월부터였고 올해 4월의 침체 확률을 봤더니 70%로 웃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1960년대부터 실제 경기 침체 기간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다? 95%에 육박했다. 채권 커브, 요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을 하는 거죠. 채권 시장에 대한 심리뿐만이 아니라 움직임, 자금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요 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70%가 얼마나 높은 것이냐? 1960년대부터 쭉 뽑아봤는데, 뉴욕 연은에서 뽑아봤는데, 자, 여기 검은색으로 나올 때가 침체기입니다. 어두울 때가. 그래서 1970년대에 나왔던 침체기가 뭐였죠? 1차 오일 쇼크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2차 오일 쇼크가 왔죠. 그리고 1990년도 후반에 일본 버블 붕괴 왔었죠. 당연히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2000년대 후반에 뭐 왔어요? 닷컴 버블 터졌죠. 그리고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그리고 이게 현재죠. 자, 그러면은 2차 오일 쇼크 때가 어떤 때였어요? 볼커가 금리 엄청나게 올릴 그 시기였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미쳤으니까. 그 시기 이후 여러 가지가 터졌고, 닷컴 버블이나, 이때 뭐 닷컴 버블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사태도 많았죠. 뭐 9.11 사태도 터지고. 근데 이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 2차 오일 쇼크 때를 제외한 역대 두 번째라고 보면 되죠. 현재 이 채권 곡선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예상하는 게. 그리고 이때를 다 넘어서 40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넘어갈 수 있다. 괜찮다.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미국이 터졌었고, 이럴 때도 미국이 문제 있었죠. 여기도 미국이 문제 있었지만 결국엔 미국이 가장 문제가 컸어요. 요때도. 요때는 일본이 터졌죠. 요때 닷컴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터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터지긴 했지만 유로존이 굉장히 크게 터졌었죠. 결국에는 이런 시기 때마다 나중에 결국에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런 위험한 경기 침체가 나올 때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죠. 예를 들어 IMF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 수준이 어느 정도다? 웬만한 위기 때 50%도 잘 안 넘었어요. 근데 2024년 4월 기준으로 70.85%까지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그래서 언제 터져요? 라이트하우스 맨날 위기 조장하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안 터지니까 계속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죠. 미국에서 오히려 안 터지고 이상한 시장이 나왔죠. 고용도 화끈하고 소비도 화끈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그런 식으로 버티긴 버텼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점 더 커졌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동성을 긴축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자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고, 그 부분이 여파가 누르고 미루고 하는 게 지금 와서 다 하나씩 나타나고 있죠. PF 문제도 진지게 터질 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터트리는 상황. 그 다음에 2금융권 지금 규제 계속 완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1금융권 어때요?
1금융권 벌써 세계의 은행이 예대율을 거의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금리 올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리 동결하면서부터 침체 확률이 급하게 올라간다. 즉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여러 가지 침체 문제를 대비해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괜히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때부터 급하게 올라가면서 24년 되면서 더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왜 힘들어졌냐? 소비가 침체되니까. 3월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 나왔었어요? 파멸적 소비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저축률이 평균 4%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보니까 최근 2년간 4% 미만으로 쪼그라들면서 사람들이 파멸적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시 소비 냉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미국보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타국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수가 침체되는데 뭘로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건설업 퍼진 거랑 수출. 근데 수출이 살아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경제 회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출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고환율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죠. 고환율이 뒷받침이 되면서 수출이 살아나는 동안 수입 물품은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외부 요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해서 그러면 금리 올려도 물가 잡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되냐? 거기서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환율은 더 올라가죠. 환율이 더 올라가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경제는 더 파탄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곳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지금 환율을 중심으로 금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저렇게 크게 와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될 경우 결국에 세계의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따라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자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점도표에서 금리 3차례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1월, 2월, 3월에 물가가 예상치를 벗어났죠. 4월 돼서야 예상치 정도에 부합한 정도.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물가가 예상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긴축적인 발언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근데 물가 잡겠다고 힘을 쓰겠다는 파월마저, 미국 연준마저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기준금리 3월에 동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3회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죠. 왜 유지를 했겠어요? 이미 3월쯤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채권 곡선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6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비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은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잡히는 물가는 금방 다시 튑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경기 침체 확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잡힌다고 해서 경기 침체되고 물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건 확실한 거고. 그런데 저것만 했느냐? 양적 긴축을 감축했다. 국채 상환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낮췄죠. 보유 증권 감소 속도를 늦추고 모기지 담보 증권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달러로 유지를 하되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느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직접 푸는 방법. 정부나 은행권에서. 두 번째 뭐예요? 통화 승수가 늘어나는 방법.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파멸적 소비에서 소비 침체로 가고 있다. 소비 침체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통화 승수는 줄고 기업들이 버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비가 침체가 되니까 그만큼 생산할 필요성도 사라지는 거고 그만큼 고용을 덜 해도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지금 미국 경기는 경제 위기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위기를 대비를 하고 있다?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위기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집값 괜찮았어요? 주식 괜찮았어요?
왜 이번엔 다 괜찮다고 하죠? 이번에는 왜 언제 터지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안 터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더 크게 터지고 있다고. 미국에서도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터져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만 리먼 브러더스 은행 터지기 전에 베어스톤스도 터지고 그 전에 작은 은행들도 계속 터졌고 올해 미국 어때요? 작년에 미국 어땠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은행 몇 개 터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 그때보다 더 많이 터졌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왔다면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그 전에 풀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뭔가 빵 터지기 전에 더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푼 돈 플러스 코로나 때 푼 돈까지 아직 다 긴축을 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문제를 불러오고 있죠. 원래 이쯤 돼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도 쉽게 못하고 있어요.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찌니까. 그래서 3월까지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금리 인하 신중론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처럼 되게 흘러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할 때가 아니라 2차 오일 쇼크 때랑 비교할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어도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번 터지면 얼마나 크게 터지겠냐. 그리고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겠냐. 미국 채권 곡선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 곡선을 보세요. 우리나라 환율 곡선이 지금이야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수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1300원 넘어가면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언제 터지냐. 그래서 언제 터져요? 이런 댓글 맨날 달려요. 언제 터져요? 이미 터졌는데 그거를 미루고 돈 대주고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막고 있을 뿐이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도입돼야 될 예대율 규제 아직 안 도입되고 있죠. 1금융권 어때요? 예대율 극적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 맨날 뜬다 하고 있는데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놓고서 전세 사고 계속 터지죠. 집값 올라간다 해놓고 경매 계속 터지죠. 분양가 올라간다 해놓고서 미분양 계속 터지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시작 단계다. 아직도 게임으로 따지면 튜토리얼 단계다. 아직 보스는 오지도 않았는데 튜토리얼만으로도 IMF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될 때 이럴 때가 돈 벌 때다. 돈 벌 때는 맞아요. 돈 벌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식 없이 누가 돈 벌 때다라고 해놓고서 당신한테 경기 침체 시기에 이야기를 한다? 본인이 황금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돈 번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늘 그랬었다. 그때도 집 사지 않으면 바보 된다고 계속 2008년 뿐만이 아니라 2009년에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에 답은.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품도 크고 그때보다 경기 침체도 훨씬 더 심하다. 특히 미국발 경기 침체도. 여기에 중국발 경기 침체까지 온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